2000년 전 동북아에서 가장 빛나던 뷰. 지금도 그 빛은 이어지고 있다. 가야인의 숨결이 그대로 전해지는 곳 김해. 가야 2000년의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아름다운 역사의 빛깔과 따뜻한 사람의 향기가 이곳 김해에 있습니다. 대자연의 푸르름과 생활의 여유가 네, 서울에서 김해까지 달려왔습니다. 네, 멀리 왔으니까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네, 사실은 강의를 할 때 강의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듣는 사람이 힘들까요? 시작! 아이,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죠? 아니에요. 힘들고 힘 안 들고는 재미있냐 없냐에 따라. 재미없으면 어때요? 10분도 앉아있기 힘들어요. 그죠? 네. 재미있으면 16년도 공부하잖아요. 재미있으면 네, 해외도 가거든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짧은 1시간 반 동안 재미있는 강의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재미에는 3가지 재미가 있어요. 첫째는 먹는 재미. 그거 뺄 수 있어요? 없죠. 먹는 재미 뺄 수 있어요? 네, 먹는 재미, 그걸 신체적 재미라고 그래요. 두 번째 재미는 정서적 재미라고 그래요. 정서적 재미라는 것은 여러분 개그 콘서트 TV 보면 앞에서 재밌잖아요. 예, 그럴 때 막 웃는 거. 세 번째 재미는 인지적 재미라고 그래요. 뭘 배우는 거예요. 자, 3가지 재미 중에 먹는 거 재미 들리면 몸이 이렇게 돼요. 그러겠죠? 네.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정서적 재미는 영화 보면 재밌잖아요. 네, 재미있는 콘서트 보면 재미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영화 보고 콘서트 보고 다니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그러면요, 불안해져요. 여러분, 영화를 한 30편만 계속 봐보세요. 집안 정리해야 되는데, 애들 돌봐야 되는데, 힘들어요.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이 많이 없어. 건강에는 도움이 되고 웃으니까. 그런데 삶의 미래에는 도움이 안 돼. 자, 그런데 인지적 재미는 전혀 달라요. 아는 것이, 다 같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예, 인지라는 말은 배운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배우는데 재미있다.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배우는 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시작! 이건 어른들이라서 그래. 학생들한테 물으면 배우는 게 재미있다 없다. 시작! 네, 없어요. 나이 40대 50대 된 어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나이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과거로 돌아갔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일 1번이 뭐였을까요? 공부하고 싶대. 다 배우고 싶대. 배웠으면 내 삶이 더 나아졌을 텐데. 누구나 알아요. 근데 배우고 있는 학생은 정작 세상에 재미없는 게 공부야. 네, 공부. 그러면 자, 3가지 재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신체적 재미. 누구나 재미있어. 맛있는 거 먹고 배불리 먹고 하면 다 재밌어. 정서적 재미도 좋은 콘서트, 영화 보면 다 재밌어. 근데 인지적 재미, 즉 배우는 것이 재밌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라고 하면 성공한 인생이야. 근데 그것이 어릴수록 좋아. 어릴 때일수록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라면 그 사람은 그만 놔둬도 돼. 맞죠? 예, 배우는 것이 재미있는 사람은 가만 놔둬도 돼. 그 사람 건들면 공부 더 못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대체로 중장년 되신 분들이 오셨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가 참 재미있었더라면 오늘 지금 어마어마한 위치에 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렸을 때 공부를 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난 게 평생학습이에요. 네,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정말 공부를 좋아했던 사람은 평생학습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평생도록 배우니까.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걸 누가 말려? 이게 바로 이 배우는 것의 힘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해드리고 싶냐면 100세 시대가 왔다고들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100세 시대의 진면목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모습을. 두 번째는 이 100세 시대에 뭐가 필요할까? 필요한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이건 미래에 관한 일이에요. 단 5년, 10년, 20년 안에서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 모르시면 그때 가서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 방법들을 하나씩 오늘 풀어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걸 보시면서 이 사람한테 내가 뭘 배우면 좋겠구나, 뭘 도움을 받으면 좋겠구나,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저한테 갑자기 비행기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저 항공사 저 비행기사 아닙니다. 인재개발 전문가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독서 전문가입니다. 책 읽는 데 전문가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10손가락 안에 책 많이 읽은 숫자로는 제가 들어갈 겁니다.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힘이 되더라고. 아는 게 힘이 되니까 그걸 좀 기술적으로 알게 되니까 기술적으로 표현하니까 이게 인재가 되더라고.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책만 읽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실험하느라고 98년에 대안학교를 하나 설립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꿈의 학교라고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5년간 교장으로 있으면서 학교 커리큘럼을 전부 책 읽기로 바꿔버렸어요. 국영수 사과 빼버리고. 정말 놀라운 결과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이 교육 시스템에서는 책 읽기가 도외시되고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전에
내가 지금 백두산을 여행하려고 한다면 백두산까지 가는 길목에 뭐가 있는지를 대충 알고 가야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강이 몇 개 있으면 강을 건널 준비도 하고, 그렇죠? 거리가 5,000km면 5,000km 갈 준비도 해야 되고, 산이 있으면 등산 준비도 해야 되고, 알아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미리 앞으로 벌어질 일을 가기 전에 알아내는 걸 우리는 예측력이라고 그래요. 이거 미리 아는 사람은 항상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하지만,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늘상 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그래 뭐라고 그래요? 아, 정책이 안 도와줬어.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바꿔버렸어.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쳤어. 아니, 그런 일을 미리 알았으면 되지.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가 전국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 그 강연에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절대로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인데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 여러분, 사업에서 실패한율이 10년 단위로 봤을 때 95%가 실패합니다. 그러면 사업은 다 실패하는 사람만 하는 거야. 거의 95%가 실패하니까. 근데도 실패하지 않는 길이 있어요. 자, 제 얘기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앞으로 한번 이걸 실험해 보십시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실패할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마라. 왠지 속은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실패할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마라. 그러면 실패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다른 말로 성공할 일만 처음부터 해라. 그렇죠.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야.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나는 게 있죠. 자, 뭐가 의문납니까, 지금? 그 얘기 들으면서 의문나는 거.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실패할 일 처음부터 하지 말라. 그건 말은 너무 좋네.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왜? 그것 때문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 남편들 또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사업한다고 할 때, 이 상품 사람들이 엄청나게 살 거야. 이래요, 안 해요? 그죠? 막, 이건 이번에 농사 이거 심으면 아주 대박 날 거야. 이래요, 안 해요? 이게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항상 말한 대로 안 돼. 말한 대로 되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될 거야 하면 다 맞을 거야. 이번에 이거 심으면 안 팔릴 거야. 그러면 대부분 맞을 거라고. 여러분, 실패할 일을 처음부터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일이 실패할지 안 할지를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능력이에요.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이라고요. 이거 못하는 사람들은 늘상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한번 실패할 때마다 뭐 하나씩 발견을 하지. 이번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 또 한 번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 이제 좀 잘 될 쯤 하면 이제 죽어. 그렇잖아요. 이제 실패할 거 다 이제 처리하고 이제는 할 수 있다 하면 그때는 이제 돌아가실 때가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실패할 일을 막았어야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실습을 하면 됩니다. 실패를 하지 말고, 실습은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실습은 실패가 아니에요. 실습의 목표는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실습의 목표. 실습에서 성공하는 사람 봤어요? 별로 없어요. 실습이란 어차피 안 될 일을 그냥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습을 많이 하고 일이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실패를 안 합니다. 저를 만난 사람들은 실패율이 확 줍니다. 단순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일단 저지르지 마라. 실습을 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앞으로 벌어질 일을 잠시 보여드릴 거예요. 충격받지 마시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아요. 이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보면서 충격받지 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상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당할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자, 먼저 이상한 시대가 왔는데 어떤 이상한 시대가 왔냐? 인류 최초로 일자리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일자리 법칙이 어떻게 바뀌었냐? 경제는 발전하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좀 이따가. 보통은 경제가 발전하면 일자리도 늡니까 줍니까?
그렇죠. 경제가 발전하면 일자리 늘고 경제가 축소되면 일자리 줄고 이 역사에 이렇게 반복해 왔어요. 근데 갑자기 1995년부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안 따라갑니다. 계속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계속해서 바닥을 때는. 자, 눌러주세요. 영상. 자, 저걸 보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건 오랫동안 누적된 그래프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을 살펴보면 양질의 노동력은 점점 증가하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양질 자, 이걸 보십시오. 이게 몇 년도예요? 1995년도 약 7년도, 6년, 7년이죠. 이때부터 이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전부 같이 다녔어요. 그래프가. 근데 딱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부터는 단 한 번도 만나질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 어땠을까요? 처음에. 일이 내려갔으니까 언젠가 올라가겠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앞으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시작! 올라간다.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안 올라간다. 손 들어보세요. 비관적입니다. 예. 비관적이긴 하지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예. 더 이상의 일자리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마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지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저 산높이에서 개울물이 내려와서 그걸 즐겼던 우리 나이 또래들 있잖아요. 예, 그랬죠. 지금 있어요. 없어요. 길 나와야 나와요. 어느 날부터 안 됐죠. 저수지 막아버리고 뭐 등등 하면서 개울에 물이 없어졌습니다. 만약 그때 그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죠. 지금 현재 바로 이 현상이 전 세계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한번 이제 더 찾아볼까요? 그 일자리는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그럼 이 원인이 궁금하지 않아요? 예,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게 코닥 건물이 폭파되는 장면입니다. 스톱. 여러분 코닥 아시죠? 우리는 다 알았잖아요. 사진 찍었던 거. 필름. 전 세계 필름 시장의 80%를 장악했던 코닥이 2012년 몇 년 전에 지금 완전히 이제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계속 들어보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산업이 이동하면서 2012년 결국 코닥은 파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렵 희비가 엇갈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진을 공유하고 인스타그램이라는 여러분 스마트폰 쓰는 어플 있죠. 어플 뭐 다운로드 받아서 쓰잖아요. 지도도 보고 하는 여러 어플인데 이거는 사진을 올리는 어플이에요. 만드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6개월도 안 걸립니다. 직원이 13명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1조 원의 매각이 됐습니다. 매년 수입이 1,500억이 넘습니다. 직원 13명에. 그런데 바로 1,500억의 매출을 올린 회사가 바로 코닥입니다. 직원이 16만 명이었습니다. 직원 16만 명에 1,500억을 냈고 여기는 13명에 1,500억을 냈습니다. 자, 이제 머리에 힌트가 오죠. 왜 일자리는, 경제는 오르는데 일자리는? 그렇죠. 변화가 없는지 알겠죠. 이건 하나의 사례입니다. 하나의 사례예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모든 기업들이 태어나는데 페이스북, 그 다음에 구글 다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업 수만 개 중에 80%가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누가 해요, 그러면? 창업한 사람이 사업을 혼자 해요. 왜? 지금 보는 인터넷 때문에. 이 IT의 자동화 때문에 생산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증원은 안 씁니다. 안 써도 다 돌아갑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내려주세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자리가 풍지박산이 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금융보험권 일자리가 한 40만 개 되는데 거기서 5만 개가 날라갔어요. 한 해에. 한 해에 5만 개가 날라갔으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금융, 건강, 금융보험, 은행권 직업들이 거의 사라져요. 자동화된다, 이거. 자,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인간이 그렇게도 소망했고 그렇게도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든 거죠. 그게 뭐냐? 네, 다음 인간보다도 센 놈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자, 인간보다 나만큼 잘하고 나보다 잘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더 잘하는. 자, 먼저 첫 번째, 나보다 청소를 잘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펼쳐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기계입니다. 여러분, 청소차가 하나 가려면 운전자가 있고 손 좀 낮춰주세요. 네, 어떻게 하나요? 수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청소차 하나 가면 청소부 아저씨들 몇 명 따라가요? 2명씩 따라다니죠. 전국의 수천 대의 차에, 수만 대죠. 수만 대의 차에 2명씩 이제 앞으로 없어집니다. 네. 하고 싶어도 없어집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오늘날의 자동화 시스템이죠. 예. 그 다음, 나보다 탁구도 더 잘 쳐요, 이제. 예. 탁구 치는 로봇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내려주시고요. 예. 자, 얘를 보면 이제 우리에게 좀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좀 이따 희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봐버립시다.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지금 독일의 여기 탁구 선수, 세계 챔피언 선수입니다. 자, 얘하고 이제 로봇하고 시합을 합니다. 재밌는 시합이죠? 예. 한번 보세요. 쟤는 기계잖아요. 기계니까 얼마나 정교하겠습니까? 예. 사람 없는 자리만 골라서 막 집어넣으니 뭔 재주로 이겨요? 그죠? 얘는 기계인데. 근데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보십시오. 좌우측 주는데 뭔 재간으로 이기겠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이거 뭐라고 그래요? 네터치라고 합니다. 이거 받을 수 있어요? 거의 못 받죠? 네. 네터치가 돼서 결국 뭐 손을 쓸 재간이 없죠. 미안하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1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런 네터치를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하고, 예, 싸워서 이기겠죠? 네, 계속 걸려주세요. 스톱. 이게 뭐죠? 엣지입니다. 엣지 받을 수 있어요? 네, 못 받습니다. 자, 엣지 네터치로 계속해서 예, 승부를 장악합니다. 자, 계속.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스톱. 받을 수 있나요? 이게 바로 인간의 상의력입니다. 금방까지 회색이 짙던 탁구가 기계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 약점을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바꿔내는 순간 승리가 가능하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 희망 얘기를 더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먼저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나보다 자전거를 잘 탑니다. 얘는 넘어지지도 않아요. 네, 아웃. 눌러주세요. 아주 자전거를 잘 탑니다. and a bicycle made by Mr. 조그만 자전거인데, To detect how much the robot is tilting, 예, the tag 잘 타죠? gyro 이제 큰 controlled 거나 by 작은 거나 systems 상관없습니다. Based on the tilt data, a method called PID 이렇게 control is used 자전거를 to 타고 control the robot's balance 예, in motion. 이동을 합니다. 귀엽죠? 後ろのバットみたいなものの中にですね、制御ボード 속하고 がちょっと処理速度が少ない 인사도 합니다. 예, 써드리세요. 正式な内地に 예, 이렇게 예, 우리가 하는 모든 걸 지금 다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 나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나보다 잘 달립니다. 운전도 잘합니다. 나보다 공부도 잘합니다. 나보다 글도 잘 씁니다. 나보다 영어도 잘합니다. 나보다 똑똑하잖아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자, 우선 영어 잘하는 거 궁금하시죠? 한번 볼까요? 영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어를 자동으로 통번역을 다 해줍니다. 네, 눌러주세요. 자, 중간으로 이동해주세요. I like to swim. 자, Me 이게 gusta nadar. 이쪽이 영어, 여기가 멕시코입니다. Where in the world do you wish to travel? 말을 하면 ¿A dónde en 바로 el mundo te gustaría viajar? A Rusia. 예, To Russia. 지금 번역이 자동으로 이거 스톱. Everywhere. 좀 이따가 글 나오면 계속. 예, 스톱. 네, 계속 해주세요. Sería increíble algún día verte en México. It would be 그러면 바로 amazing 영어로 to see you someday in Mexico. 번역이 됩니다. 예, I would 써주세요. go 지금이요.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전 세계 언어는 여러분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하고 바로 통하면서 언어만 선택하는 자기 나라 말로 됩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학생들이네. 이거 영어 공부를 30%씩이나 하는데 교과에서. 이게 해야 돼 말아야 돼. 한번 말해보세요, 솔직히. 자, 이런 상황이 앞으로 2, 3년은 모든 언어는 세계 자율화됩니다. 자동화됩니다. 영어 공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작.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예, 뉴욕 타임즈에서 선포했습니다. 이제 언어는 더 이상 공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습니까? 아까워 죽겠어. 그 시간에 책 읽으면 30% 시간 책 읽으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교육계의 판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 중에 학원계의 판도도 달라지겠죠. 외국어 학원들이 그냥 일시에 쑥대밭이 되구나.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그 나라에 가서 살 사람. 석박사 학위를 하는데 직접 문서를 읽어내고 써야 될 사람. 이런 사람 외에는 회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굳이 배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4년까지 마치고 나서 16년을 공부하고 나서 그래도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대학 4년 마쳐도 책 쓰는 사람 몇 프로나 되죠? 거의 없잖아요. 나이 들어서 또 공부해가지고 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봇이, 인공지능이 기사를 쓰는 거예요. 볼까요? 나보다 글을 더 잘 씁니다. 자, 지금 농구하는 장면입니다. 농구하고 있죠? 저 위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로봇이 수동. 농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가 보고 바로 그냥 글로 기사를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자가 되려면 최소한 대학 마치고 그래도 수년간의 인턴을 거치고 해야 제대로 된 기사 안 나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로봇이 근무하는 기자만 있는 신문사가 생겼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러분이 읽고 있는 기사들 중에 상당수가 로봇이 쓴 기사들이에요. 이런 줄 알았어요, 지금? 몰랐잖아요. 오늘 제가 충격받을 일이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는 대학까지 16년을 공부해도 기사 한 편을 못 쓴단 말이에요. 말이 되냐고. 이놈들은 말이에요. 그냥 컴퓨터 한 대 만들고 소프트웨어 깔면 누구나 다 해. 우리는 16년씩 배워야 돼. 우리 죽으면 또 태어나는 애들 또 16년씩 배워야 돼. 뭘로 게임이 되겠냐고요? 뭘로? 사실 인간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긴 했지만 이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역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 간단하지 뭐. 아, 이거 프로그램 다 없애. 없애겠어요? 저게 돈벌인데? 저걸 개발한 사람들은 뭐예요, 저게? 굳이 돈에, 응? 돈은 방석에 사는 거잖아요. 저걸 없애겠어요? 여러분과 또, 아니, 그럼 여러분이 저거 가지고 있으면 없애겠어요? 없애죠. 당연하지. 없애라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가져도 안 없애. 결국 이 세계는 갈수록 더 확장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까요? 우측 마우스 좀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내려볼게요. 나는 할 수 없는 영역도 합니다. 내 생각을 읽어내요. 여러분, 그거는 텔레파시 아닙니까? 제일 아래 걸로 해봅시다. 팔이 없는 분입니다. 중간으로 넘겨보세요. 기계의 팔로 해가지고 근육의 신경과 생각만 가지고 지금 내 팔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스톱해주세요. 곧 여러분의 모든 장애가 사라지는 때가 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없애주시고요. 자, 앞으로 가봅시다, 이제. 자, 지금 현재 그럼 보면, 이유가 뭐예요? 이 일자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이유가 나보다 더 잘하는 인간이 아닌 로봇이 온 거예요. 우리보다 이제 수천 배, 수만 배 잘할 겁니다. 우린 뭐 할까요? 지금 그 현상이 바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중국의 폭스콘은 120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인데 로봇이 도입되면서 20%만 남고 다 잘립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대죠. 그런데 이거는 일자리가 없는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폭풍이 옵니다. 장수죠. 이거 정말 일자리 없는데 장수는 이거 보기에 화해요. 정말 괴로워, 이게. 네.
이 장수 시대가 도래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장수가 아닙니다. 이건 아마 어디서 듣기 어려울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제 몸으로 실험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요. 자, 장수 시대 한번 펴볼까요? 자, 현재 장수 시대의 상태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일반 수명의 변화를 마우스 오른쪽, 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인류 평균 수명 변화가 지금 이게 일반입니다. 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1900년대가 48세예요, 평균이. 2012년에 81.4세고 이제 30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현재까지 유추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거라고요. 수명에는 자연 수명이 있고 기술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어. 지금 생겨난 거예요. 기술 수명. 기술 수명에 붙잡히면 이게 무한이야. 거기까지 가능해요. 현재 거기까지 온 상태를 좀 봅시다. 기술 수명이란 뭐냐면 영양학, 장기 교체, 장기를 교체하는 거, 그 다음에 장기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나노의학, 유전자의학, 이런 5가지 기술이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면 수명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자,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텔로미어라는 생물이 있는데 얘는 일부러 죽이지 않는 한 안 죽습니다. 칼로 나눠도 머리가 또 생겨. 꼬리 쪽에 머리가 또 생겨. 예, 5도막 나누면 5마리로 변해. 아주 신기한 생물이죠. 제 세포가 연구 대상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놔두고요. 무한장수 생물과 냉동소생 생물, 수분 없이 생존하는 생물, 자연계에 말도 하기 어려운 정말 이상한 수명 연장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좀 놔두고요. 기술 수명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영양을 관리했을 때 영양 관리 안 하는 것보다 수명이 30%에서 50% 가까이 삽니다. 이건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아는 얘기죠. 펴보세요. 영양과 관리만으로도 현재 150세 돌파가 가능하다고 예측이 나왔습니다. 영양과 관리만으로. 여러분 병원에서 죽었다고 선고받은 사람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다. 산에 가서 살아, 산에 가서. 자연 치유로. 네, 자연 치유로 살아요. 일반 의학 치료는 못 삽니다. 장기 교체형 장수입니다. 장기 생성과 교체. 생성이라는 말은 심장을 세포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서 살리는 걸 말하죠. 그걸 장기 생성. 장기 교체는 다른 사람이 장기를 교체하는 거죠. 이걸로 200세까지 돌파 가능합니다. 네. 근데 돈이 좀 많이 들죠. 그러겠죠? 앞으로 돈이 좀 적게 들 때도 오겠죠? 나노기술형입니다. 나노기술 신체 관리로 무병장수가 가능합니다. 나노기술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막 발달해서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거의 일반화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나노세포가 나노 분자들이 들어가서 다 처리하고 여러분의 혈액 문제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걔들이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현재 그런 치료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입니다. 유전자 시스템을 교체하는 거예요. 아까 텔로미어라는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 텔로미어라는 세포에 이렇게 길이가 있는데 이 꼬리가요. 태어났을 때 이만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하나씩 짧아져요. 네, 짧아집니다. 바로 위에 한번 더 보죠. 여기 위에 아까 텔로미어 한번 여기 텔로미어 발견했고 가보십시오. 다음 소식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서 육체 나이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실험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동물 실험이었는데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진현 기자입니다. Do you live in central Mexico? 하버드의 연구팀이 유전자를 조작해 일부러 늙게 만든 쥐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80, 90대 노인으로 몸에 털이 빠지고 뇌 크기는 정상의 75%로 줄었습니다. 인지 기능과 내장 기능이 떨어졌고 생식 능력도 없습니다. 연구팀은 생물의 노화를 우리 세포 속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좌우한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소개해주세요. 젊을 때는 길던 텔로미어가 스톱. 나이가 들에 따라 그냥 누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세포 끝에 있는 이 부분이 텔로미어라고 그래요. 모든 세포에 다 있는데 이 부분이 세포가 분화할 때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세포가 분화되잖아요. 분화 한 번 할 때 이 길이가 하나씩 잘려.
그리고 얘가 다 잘리면 세포 분화가 멈추면서 사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세포 이 뒤에 텔로미어를 길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지금 가능하잖아요. 우리 윤대 교수님 늘리고 줄였더니 방금처럼 쥐가 늙었다가 젊어졌다가 사람이나 쥐나 모든 생물의 세포는 구조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다 알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안 될 일이 뭐가 있어? 지금 사람이니까 손을 못 대는 거지. 윤리 때문에. 기술이 어디까지 온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인 겁니다. 예, 넘겨주세요. 네, 아래요. 그 다음에 인공장기형 장수. 이제 인공장기를 만들어내서 현재 장기를 생성하기 어려운 것들은 인공장기를 따로 개발해서 집어넣습니다. 지금 인공심장 쓰죠?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상신청. 이건 아주 놀라운 건데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정신만 컴퓨터로 옮기고 신체는 폐기하는 거죠. 그게 현재 2045년에 완성됩니다. 기술은 다 확보됐고 전 세계 부자 2만 명이 투자를 해서 지금 개발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컴퓨터로 옮기고 컴퓨터 속에서 나는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오고 싶을 때는 로봇을 통해서 나와. 여기가 로봇이면 내가 일이 들어가가지고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나지. 이게 2045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정말 상상도 못하는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자, 앞으로 가보죠. 자, 기술 수명이 도입되면 우리의 수명은 거의 무한대로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장수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다 주느냐 이거죠. 이렇게 이제 오래 산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익도 없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락사로 죽는 게 더 낫지.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현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제가 충격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예, 어디도 이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이는 정말 불행한 얘기지만 지구촌을 움직이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구 인구를 5억으로 줄이자 70억을 어디다가 폐기하자 이 말인데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인터넷에 또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돌아다니냐?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에 누가 잠입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드러내거든요. 그것도 우리 전 세계의 가장 헤드들만 모여서 하는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제가 여기 와서 희망도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이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정부에서, 나사에서 한 달 후에 행성 하나가 다가와서 지구를 충돌해서 지구가 완전히 풍기박살이 날 거다. 이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했다가는 그냥 완전히 지금 삶도 다 망가져버리네. 그럼 그 사람들이 할 일은 뭐예요? 보존하기 위해서 몇 명이라도 찾아서 다른 행성으로 옮긴다든지 뭐 그런 작업을 하지 이거 알릴 사람 없단 말이에요. 네. 저도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려면 대안이 있을 때만 얘기하지 대안 없으면 저도 얘기 안 하고 혼자만 알고 끝나야지. 다행히 우리에게는 대안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할 텐데 대안을 알기 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 자 문제를 한번 보죠. 첫째 우리는 장수하는 기간 동안에 건강해야 돼. 맞죠? 골골하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장수 건강을 하고 싶은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 장수 건강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 예. 그래서 고비용을 유지하는데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저기에서 대안이 고비용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이걸 찾아야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강의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러 의료 시설이나 의료 제품이나
건강식품을 안 먹습니다. 일부. 이유는 뭐냐? 저비용으로 최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지금 내 몸으로 실험하고 있어요. 15년째. 오늘 실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자, 두 번째, 이 해결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직업재능이 필요해. 자,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여러분이 쓰겠다, 직원으로 고용하겠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재능이 있어야 돼요. 남이 갖지 않는 재능이 있어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로봇 봤죠? 뭐를 한들 로봇을 이길 재간이 있는 사람?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주 위기입니다. 정보형 공부를 해도 로봇보다 못하고, 기술 훈련을 해도 로봇이 더 잘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자, 관계재능 봅시다. 관계재능은 요즘 아이들, 어른들 존중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예, 예전과는 아주 다르죠. 배려라는 게 보기가 힘들 정도로 우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큰 문제들이죠. 요 세 가지는 우리의 삶의 주축인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 밑에 문제 해결 전략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데 제 전략을 들으시면서 정말 이거 가능하다 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수지 맞은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인간의 세 가지 재미 중에 첫 번째가 무슨 재미가 있다고 그랬죠? 신체적 재미. 두 번째가 정서적 재미, 감정적 재미. 세 번째가 인지적 재미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할 때 웃기는 소리 했어요? 웃기는 소리 안 했죠? 근데 재미있어요, 없어요? 엄청 재미있죠?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 신기하죠? 예, 이게 바로 새로운 걸 알았을 때 사람은 지금 내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으면 여러분 시간 아깝다고 그럴걸요? 그죠? 제가 지금 이런 중요한 얘기 안 하고 중간에 웃기는 얘기만 계속 해볼까요? 내가 여기 뭐 하러 왔어요? 도대체 시청에서 뭐 하려고 여기 오게 한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중요한, 내가 알아야 될, 내가 모르면 위기에 처하는 이러한 정보들을 알고 대응할 수 있는 희망을 안다면 이것이 바로 재미있는 거예요. 예. 자, 계속 가보죠. 저비용 건강 전략입니다. 저비용 건강 전략은 이건 제가 지금 15년간 내 몸으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실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죠. 펼쳐보세요. 저는 19세 때에 한방 백과사전을 통째로 다 읽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고 시켰으면 안 했을 거야. 시켰으면 왜 이런 걸 시켜 하면서 아마 막 반항을 했을 텐데 그냥 읽고 싶어서 읽었고 24살에는 아프리카의 기아 국민들이 굶어 죽는 걸 보고 저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이거 기아 해결책을 가진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40대에는 이제 인재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하면서 45세에 제가 자가 실험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실험 결과 궁금하나요? 네, 무슨 실험인지 궁금하고요. 자, 10년간 현재 통증 상태를 본다면 단 한 번도 두통이 없었고 복통이나 기타 어떤 통증도 없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잖아요. 네. 두 번째, 면역 상태는 면역 저하 기준을 보면 보통 면역이 낮을 때 생기는 현상들이죠. 낮은 감기, 구강염, 눈의 염증, 배탈설사, 체력 저하, 이게 면역이 낮을 때 상태인데 무려 10년 넘게 뒤에 하나씩 다 펼쳐있어요. 감기 없고 구강염 없고 있어도 이빨로 씹어가지고 있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난 처음에 이게 병 걸렸나 그랬어요. 아프지 않아서. 알고 보니까 내가 먹는 영양 속에 마그네슘이라는 게 들어가면 통증이 없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눈의 염증, 배탈설사, 체력 저하 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10년간 질병 상태. 현재 노안이 있습니다. 현재 시력이 1.0입니다. 괜찮죠? 예.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가 30대 중반에 있었는데
디스크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가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붙잡고 나와가지고 그걸로 실험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멀쩡하게 디스크 현상 없이 살고 있습니다. 가끔 디스크형이 조금 와요. 그럼 또 그 내 치료법을 이용해서 딱 침대에서 한 번 30분만 지나면 또 한 달, 두 달, 석 달 전혀 아무것도 못 느끼고 삽니다.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들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고급 정보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아주 오랜 시간의 연구를 통해서 제 스스로 찾아내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편두통 오면 되게 아프죠? 정말 힘들죠? 편두통을 한 번 해결하고 나서 단 한 번도 편두통이 없습니다. 그 방법도 찾아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두통 오면 그거 딱 쓰면요. 그때부터 두통이 안 옵니다. 예. 근데 이거 언제 다 얘기해 주냐고 이런 거 지금 다. 이게 다. 1시간 반 갖고. 그죠? 예. 그래서 다는 못하더라도 오늘 중요한 것들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0년간 체력 상태 펼쳐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잠을 막 한 3시에 자고, 5시에도 자고, 뭐 어떨 때는 2시간도 자고, 뭐 이래도 꽉하고 있습니다. 네, 낮에 좀 피곤할 때 잠시 잠깐 자고. 이 정도는 건강한 거죠? 네. 자,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저비용 건강 전략을 지금 나눴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런 정도의 건강이 오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말고요. 이거 먼저 답을 해드리고 갈게요. 아래로 가요. 여기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얘기할게요. 개발 영역. 네, 거기가 좀 얘기해. 개발 영역. 그렇죠. 네, 거기. 일상에서 건강하기. 자, 저게 제 건강 비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요, 모든 음식은 통째로 먹는다. 네,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생선 한 마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3.5%의 미네랄과 나머지의 단백질, 탄수화물들이 모여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의 3.5%가 미네랄이 사라진다. 그럼 그냥 죽습니다. 96%의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이 있어도 미네랄 3.5%가 사라지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어디만 먹죠? 주로? 살을 먹죠. 예, 우리가 버리는 걸 봅시다. 머리 떼서 버리고, 지느러미 버리고, 껍질 버리고, 뼈 버리고, 꼬리 버리고, 다 버리죠? 바로 여기에가 미네랄이 3.5%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버리고, 이제 아플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네랄 무조건 아프게 돼 있어요. 면역력이 무조건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멀쩡하게 호우대는 좋은데 힘이 없습니다. 기력이. 이게 미네랄의 역할이에요. 제가 이거를 실험을 들어가서 모든 생물체는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습니다. 입을 수 없는 거는 빼고, 예,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습니다. 정말로 다른 약을 일체 10여 년 동안 안 먹습니다. 근데도 지금 좀 전에처럼 건강합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잘.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새우 먹을 때 새우는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게 껍질까지 웬만하면 씹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메추라기 알 껍질도 먹을 수는 있잖아요. 지금 제가 먹는다고 하면 다 먹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모든 걸 통째로 먹으면 항상 생물에는 3.3%의 미네랄이 항상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일 좋은 식품이 멸치야. 멸치는 머리꼬리 안 가르잖아요. 멸치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멸치는 작아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다 보면 머리만 다 떨어져 버리고, 그죠? 중요한 부위는 다 떨어져 버려요. 그게 안 되죠.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남이 안 먹는 것들은 대체로 불쾌하거나 어깨가 지환스럽거나 이런 거죠? 남이 안 먹는 것들. 그것도 먹어요. 네, 먹어요. 네. 아무튼 남이 안 먹는 거 다 먹으세요. 식단에 있는 것 중에 남아있는 거 내가 다 먹으면 돼. 완전 짱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직접 한번 가상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안 좋을 때 주로 우리 한국에서는 뭘 먹습니까? 보신탕. 얘를 먹죠? 네, 얘를 먹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면, 여러분이 음식 먹다가 찌꺼기 남긴 것 속에 미네랄이 3.3%가 다 들어있어요. 걔를 누가 먹어? 개들이 먹어.
개들이 미네랄을 다 보강해서 개들은 뭐 추운 데서 자도 감기도 안 걸리고 별짓을 다 해도 잘 살아. 그러면 이제 뭣도 모르고 누가 개를 먹어봤더니 건강해진 거야. 아, 저런 먹으니까 건강해진다. 왜 건강한지는 몰라. 그놈들이 내가 평소에 먹을 걸 다 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지. 핸드폰 눌려요. 예. 그러고 먹어보니까 문화적으로 개 먹으니까 건강하더라. 그 개를 먹으면 그동안 개한테 줬던 미네랄을 한꺼번에 가져요. 참 미친 짓 하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먹지. 뭘 개 줬다. 개를 또 잡아먹냐고. 근데 요즘에는 안 통해. 개가 뭐 먹어요, 요즘에는? 사료 먹거든. 요즘에 개는 보식당 효과 없는 거 아시죠? 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집에서 이렇게 먹이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은 해당 없습니다. 바로 남이 안 먹는 거, 통째로 먹기. 그리고 평소에 안 먹는 음식을 봤다. 무조건 먹는 거야. 이거 먹어본 적 오래됐어. 무조건 먹는 거야. 맛 따지지 마세요. 저는 맛없는 거는 규칙이 있어요. 맛없으면 빨리 삼킨다. 지가 속에서 어떻게든 되겠지 뭐. 맛없으면 빨리 삼킨다. 그래야 뭐가 안 그러면 맛없는 거 언제 씹고 있습니까? 불편해. 네, 이렇게 해서 평소 안 먹는 거. 화학 제품 사용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샴푸를 안 쓴 지가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비누도 안 쓴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네, 맨물로. 깨끗하죠, 이 정도면. 가까이 봐도 보이네요. 네.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만나면 그냥 눈이 이만큼 뜨니 너 어떻게 그대로 있는 거야? 네. 다들 놀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정말 건강의 최대적이죠? 다른 거 다 좋아도 스트레스는 그야말로 사람을 망치는 힘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은요, 바로 모든 사람의 사연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면 사연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시작. 있어. 사연 없이 그러면 정신병이야. 근데 정신병도 사연이야. 그럼 사연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틀림없이 이상한 행동에 사연이 있다고. 사연 들으면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스트레스 받을 때 뭐가 있냐고. 넌 정말 스트레스를 안 받아. 왜?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하는 행동을 보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럴 생각을 먼저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하냐. 이분이 나를 불쾌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면 내가 먼저 힘들어요. 이분이 먼저 힘들어서 그랬을까? 그쵸?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려면요, 그 사람이 힘드니까 그러는 거야. 모든 고통은 상대적이라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데 손가락이 날아갔어. 아이고 죽겠다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다리가 날렸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아프다고 그래? 아니죠. 예, 이거 뭐 놔두고 일단 가서. 보통은 상대적인 거예요. 남의 사연이 나보다 더 힘들다고 판단되면 내가 힘든 것도 접어야 돼. 약을 안 먹고 건강 보충제도 안 먹습니다. 일부러. 예, 가끔 한 번씩 먹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특별한 경우 이걸 먹지 않으면 밖에서 영양을 채울 수가 없는 게 있어. 비타민 B2라든지 이런 거는 비포죠. 비포는 태양빛을 받아야 되는데 나가서 태양빛만 이러고 있어야 되죠. 예,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챙기죠. 근데 여기 모든 것이 바로 지식이 필요해. 내가 모르면 그런 걸 못 하잖아요. 제가 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랬죠. 예, 국내에서 무려 10번째 안에 들어갈 만큼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문제 쪽에. 거기서 넘어가고요. 내려가 봅시다. 예. 이제 두 번째는 저비용 건강 전략이 문제 해결 전략이었죠. 자, 어때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저비용. 예, 그냥 밥만 먹고, 예, 먹는 음식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그걸 일부러 실험하고 있어요. 제가 돈이 없어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의료 혜택을 막 받느라고 정말 돈을 쓰는 그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렇지 않고 하는 방법을 찾아내느라고 제 몸에다 실험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까 두 번째 문제, 저 위에 두 번째 문제 있었죠? 문제 두 번째, 예, 직업재능. 여러분이 건강하게 장수를 한다면 뭔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수입이 있어야 돼. 수입과 일은 같이 붙어 다니는데 이제 우리는 두 번째에서 올리원 재능 전략이라고 저는 명칭을 했습니다. 예, 올리원 재능이란 이런 걸 말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나는 부가가치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예, 막 나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지어서.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직업 재능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치가 부르는 게 값이야. 여러분 생각에는 매우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 분야만 현재까지 20년을 연구해 왔어요. 이것만.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것이 인정을 좀 받았죠. 그래서 현재 이 올리원 역량 개발하는 이 기술이 현재 대학원의 석사, 박사 과정까지 설치가 되고, 각 시에서 시장님들이 들어보고 각 시에 지금 적용을 하고, 수원시에는 이미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내려오고 지금 수원시 지금 현재 저희 스태프들이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바로 올리원 역량인데, 올리원 역량이란 두 가지 기존의 재능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재능은 기능형 재능하고 정보형 재능이 있어요. 기능형 재능이 뭐냐? 음악 잘하고 미술 잘하고 이 배우 잘하고 체육 잘하는 걸 기능형이라고. 이거는 한 가지 단순한 거를 몸에다가 엄청난 반복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올림픽까지 나가고. 이걸 기능형이라고 그래요. 기타리스트라든지 불가능한 고객 기술이라든지 영상들이 이래서 생각하겠습니다. 저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기회들을 가지고 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둑 고수들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경우 봤어요? 없죠? 체육에서 뭐 올림픽 그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에 영향을 미친 리더들 봤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 한 번 더.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 하나의 답. 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 경제, 문화의 리더의 역할들을 잘 못할까요? 예? 여기 있어요. 여러 살인가요? 왜 부족할까요? 그렇죠. 전 인생애를, 평생을 그 한 가지만 하는 데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영역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활동을 다 접어버리고 그거만 단순하게 피겨만 봐. 다행히 그 기술이 난이도가 좀 낮아서 뭐 한 5년만 해도 다 성취가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은 좀 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그 기술들은 오랫동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기능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기능을 빼면 흔히 말해서 시체가 되거든요. 예,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가 되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가 정보형 재능이에요. 이게 지금 말하는 공부야, 공부. 16년 공부하고 평생학습 공부하고 20-30년씩을 공부해가지고 얻은 지식을 가지고 뭐예요? 시험을 잘 쳐. 네, 시험 잘 쳐갖고 높은 직위에 가서 이제 펜대 굴리고 사는 거. 이게 바로 정보형 재능이에요. 그런데 이 둘 다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어. 맞춰봐요. 이 두 개가 지금 정보형과 기능이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어. 로봇이 잘해요? 우리가 잘해요? 둘만 잔소리잖아요. 이젠 더 이상 이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간은 따라 해보세요. 이제 인간은 그게요. 이제 인간은 로봇이 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로봇이 잘하는 일을 왜 내가 배워야 되냐고. 왜? 또 잘해봐야 로봇보다 잘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러니 그 일을 왜 하냐고. 그러니 지금 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죽어라고 수십만, 수천만 명이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 정보이고. 여러분, 10년 이내에 학교 시스템이 다 바뀌는 거 아세요? 다 바뀝니다. 지금 저렇게 배우고 있는 얘들이요, 슬프지만 사회에 나가서 쓸모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10년 이후에 애들이 나가서 사회에 딱 들어갔을 때 저 정보들 하나도 쓸데 없습니다. 왜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에다가 대고 정보 검색만 하면 나보다 더 자세히 알려주죠. 뭐하라고 머리 담아?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시겠죠? 저는 교육만 지금 20년을 해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재능인 기능형과 정보형을 이제는 머릿속에 지워야 합니다. 물론 기능형, 체육인, 예술인 필요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보죠. 예술인들 거의 85, 90%가 다 연평균 급여도 안 된다는 뉴스 봤죠? 예술인들, 재능인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도 살기 어렵다는 얘기 들었죠? 이게 기능인들의 현주소입니다. 잘하는 몇 사람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따로 정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재능이에요. 사고형 재능이라고 합니다. 펼쳐보세요. 예측적 사고를 말하는데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개발하는데 20년 걸렸어요. 이거를 해내야 이제 인간으로서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도 직업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능력인 줄 아세요? 자, 제갈공명의 이야기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적벽대전에서 100만 대군 대 10만 대군의 싸움입니다. 제갈공명은 불행하게도 10만 대군에 섞여 있었죠. 싸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건수만 예를 들겠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100만 대군하고 싸우려면 화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화살이 없는 거야. 자, 화살을 조조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화살을 좀 뺏어와야 돼. 어떻게 뺏어옵니까? 전쟁에서도 지는데. 이걸 아이디어를 쓰죠. 제일 아래 그냥 전체 펼쳐주세요. 전체. 그림 좀 봐보세요. 저기 바로 조조가 빼앗은, 공명이 빼앗은 화살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새벽 미명에 안개가 자욱한 때에 배에다가 집을 달고, 이렇게 집을 달고 북을 막 치면서 공격하는 모양을 냅니다. 상대방 적군은 적은 안 보이지, 막 북소리를 막 천둥을 치지. 당연히 뭐 하겠어요? 막 화살을 쏴대죠. 막 그냥 이쪽에서도 이제 화살 안 쏴면 안 되니까 이쪽에도 화살을 몇 개씩만 쏩니다. 1시간을 쏘고 나니까 상대방 적군 화살이 다 일이 넘어왔어요. 그리고 그 장수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처단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예측이죠. 어떻게 화살을 얻어낼 거냐. 목표는 생겼는데 어떻게, 이 어떻게를 연구하다가 이런 꾀를 냈습니다. 만약 이때 상대방 적장이 조심스러워가지고 좀 정황을 살펴보고 화살을 쏘라고 만약 명령했다면 이 계획은 스포로 돌아갔겠죠. 근데 공명은 그 적장이 활을 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을 미리 다 준비했어요. 안 쏘면 안 되겠고. 예, 제가 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사전에 조조한테 투소를 해가지고 장수가 배반하고 있다는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그래서 그 적장은 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었어. 네, 그 이야기는 다 스토리예요. 왜요? 예측력이에요. 내가 북을 안 쳤다면 10분 쏘다가 말겠지. 근데 북을 치니까 더 쏘지. 이쪽에서 활을 안 쐈다면 쏘다 말겠지. 그래서 화살을 쏴줬지. 적장이 이걸 화살을 계속해서 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뒤에 배경이 또 있어.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원하는 화살수를 딱 맞춥니다. 이건 하나의 예예요. 100만 대군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예측을 다 해내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물들목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미리, 싸우기 전에 미리, 이게 바로 예측입니다. 이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러분이 예측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오늘 강의 어떨까? 미리 생각을 해봤겠죠? 네, 오늘 어떨까 생각했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안 와버렸을 거야. 에이, 별거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 별거 없을 거야 라고 단정을 했다면 안 와버립니다. 근데 혹시 제목을 보니까 혹시 하고 머릿속에서 예측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예측이 맞으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는 거죠. 바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 실패할 일은 뭐 해라? 실패할 일은 뭐 해라? 처음부터 하지 마라.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를 처음부터 알아내는 능력. 이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예측력. 그 예측력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예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도 예측을 합니다.
빌 게이츠도 예측을 하고 손정혜 회장 봐보세요. 이번에 손정혜 회장 대박 냈죠? 걸쳐보세요. 알리바바 마임 회장에게 200억 투자했습니다. 200억을 투자했어요. 200억. 억을 200개. 그런데 이번에 수익이 얼마나 난 줄 아세요? 59조요. 1조가 억이 1000개, 억이 10,000개니까. 1조가 억이 10,000개니까. 억이, 뭐야 도대체 59만 개인가? 예.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을 마윈한테 투자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예측이라고. 자, 그래서 보죠. 우리는 개발 영역에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요걸 알아야 돼요. 좀 말이 어렵지만요. 제가 쉽게 말할게요. 그냥 접어주세요. 제가 그냥 쉽게 말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봤던 대로 기능이나 정보를 배우는 것은 앞으로 로봇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평생 학습을 해나가는데 전략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보를 배우긴 해요. 정보를 안 배우면 안 되겠죠. 정보를 배우긴 하되 그 정보를 하나의 능력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배워야 돼요. 좀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을 한번 해볼까요? 옆집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이 매출이 떨어져서 막 문을 닫을까 말까 하고 있어요. 그분이 가서 매출이 떨어지는 문제를 찾아내고, 그죠?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대안을 설정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을 실행했더니 석 달 만에 매출이 정상됐다. 은인이죠. 그죠?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 식당이 매출이 떨어져 있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식당 주인인데 식당 주인이 지금 그것을 못해요. 그렇다고 국가가 와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아. 시장이 와서 해결해 주지 않아. 맞죠? 여러분이 그런 역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엇이 능력이냐고요? 주변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직업에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이상 문제는 있다 없다. 문제는 끊임없이 있어요. 그 문제 하나씩만 찾아서 해결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 둘, 셋, 넷 해결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달려올 겁니다. 돈 싸들고. 무엇이 능력인 줄 아세요? 예.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내 문제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코를 어떻게 해결해 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세요. 내 코가 석자라고요. 그럼 내 문제부터 해결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디 가서 꽃꽂이를 배우고 어디 가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문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작. 있죠. 세상에 문제 해결 방법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배우면 된다고 배우면. 이제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다 기계가 합니다. 기계가 못하는 게 뭘까요? 못하는 거. 예, 창조적인,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개개인의 문제를 기계가 와서 어떻게 해결해요? 기계는 데이터가 있거나 프로그램이 돼 있거나 이런 것만 한다고. 근데 지금 바로 새로 생긴 문제를, 이분한테 지금 생긴 문제를 기계가 와서 어떻게 해결하죠?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 능력이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기술을 제가 20년 걸쳐서 연구해서 지난 3년 전에 그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술을 지금 지자체, 시장님들, 교육감님들하고 계속해서 지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효과가.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요. 잠시 보여드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까 합니다.
이 기술은요, 학생들이 이 기술을 배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기술을 배운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실래요? 설문에서 나온 조사고, 여기 보세요. 이 학생들은 20시간을 캠프를 참여합니다. 이 기술을 배우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만 알고 싶은 기술이다. 재미있다. 신기하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들은 글과 정보만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여러분 글을 가지고 수업하면 학생들이 재미있다 없다? 글을 가지고 수업하는 게 재미있어 해요? 안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재미없다고. 이 아이들은 반응이 이렇습니다. 평생 배우고 싶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너무 놀랍다. 나만 알고 싶다. 생각이 재미있다. 나만 알고 싶다. 필요한 기술이다. 그 다음에 공부보다 중요하다.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사 동일학에는 알려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재밌고 신기한지 몰랐다. 네, 알려주기 아깝다. 말해주고 싶지 않다. 공부감의 주인 열쇠다. 네. 4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 한번 요거 하나 더 보죠. 통합형 후기입니다. 네, 방금 나왔던 내용이고요. 왜 사람들이 나만 알고 싶은 기술이라 말하는지 이제 알겠다. 혁신이다. 네, 재밌는 경험을 했다. 유익한 시간이었다. 대박, 이건 엄청나다. 보물보다 더 크다. 네, 좀 짧았다. 놀라운 그 자체다. 나만 알고 있는 방식이다. 신기했다.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다. 미라클이다. 유용하다. 네. 도대체 이런 반응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선생님들에게 이 기술을 15시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제주 탐나연수원에서 선생님 대상으로 했던 건데, 그 내용이 여기 보시면 연수 소감, 학문의 최고 경지다, 감동적이다, 그 다음에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맛본 느낌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기술을 영재 교육하고 유대인 교육에 비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에 대해서 유대인 교육보다 낫겠다 71%, 그렇다가 24%, 총 95%의 유대인 교육보다 낫겠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기술을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미래를 예측하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이 미리미리 예측을 하는 이 과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해보지 않아서 해보지 않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글 읽기를 할 때요. 글 읽기를 할 때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이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는 글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글을 5배나 빨리 읽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자, 준비, 시작. 보여요? 네, 반딧불의 책을 읽은 선비. 그 다음 뭐죠? 네, 중국 진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반딧불이 많기로. 자, 지금 이게 0.1초로 깜빡이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0.1초 막 지나갈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게 보입니다. 0.1초로 지나가면 분당 3,000자를 보는 건데, 초등학생이 분당 400자를 읽거든요. 10배를 연습 하나도 안 하고 속도학원을 안 다니고 3,000자를 읽어내면 말이 돼요? 다들 처음에는 다 거짓말이라고 했다가 자기 눈으로 보이니까 그때서야 아니 연습도 안 했는데 분당 3,000자가 보이는 거야.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아.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오, 보이죠? 이게 지금 0.1초, 제가 2번 안 눌렀어요. 0.1초에 지금 여러분 본 거예요. 자, 갑니다. 누구보다 글 읽기 좋아했고요.
손에 책을 넣지 않았어요. 한 가지 아쉬움은 책을 읽을 수 없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기름이 없었어요. 어느 날 여름에 저녁이었어요. 깜깜이 걸렸고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어두운 문 밖을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밖엔 여러 가지 반딧불이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꽁무니에 조그만 불빛이 낮게 오고 낮게 공중을 날아다녔어요. 그 모습은 아름답고 신비했어요.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종이 주머니에다가 부지런히 반딧불을 잡아넣기 시작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반딧불 주머니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공부에 매달려서 과거에 급제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진나라의 차인 선비였어요. 자, 갑니다. 준비, 시작! 빨라지 마세요, 빨라지. 그냥 보기만 해요. 끝났어요. 분당 3천자가 그냥 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신기하죠? 네. 아니, 이런 식의 우리 속독해도 3천자 힘든데, 돈 주고 그냥 몇 개월 배워도 힘든데, 원래 우리 인간에게 왜 그런 기능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몰랐던 거지. 원래 되는 기능이었어. 근데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 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요. 획기적인 전략들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잘 보세요. 산업 시대에 기기가 나왔을 때 농촌에 있는 사람들 다 농기계가 자동되면서 자연에서 떠났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도시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할 수 있었어요. 공장 노동자로 자동화가 됐을 때 또 한바탕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러다가 서비스 산업으로 다 넘어와서 지금 다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는 인공지능 사회는 다음 뒤가 없어요. 지금은 뭐밖에 없냐? 여러분의 능력을 바꾸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을. 자, 여러분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가 학교에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 안에 선생님이 컴퓨터를 못 다루는 선생님들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네, 이미 퇴출됐어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오고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오면 지금 말한 문제 해결력을 갖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현장에서 밀어납니다.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 막 부르짖는지. 이 이야기 듣고 여러분 선택사항이에요. 나는 그냥 뭐 그럭저럭 살지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정말 여러분이 다음 세대, 인공지능 세대의 여러분의 행동을 다시 한번 결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라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앞으로 학생들은 이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최악의 장애물이 뭐냐?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강의 듣고 외우고, 이게 바로 최악의 장애물입니다. 지금은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자,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올바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일상에서 이제 건강하게 사는 방식 등에 이런 게 다 좋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요게 필요해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평생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얘기입니다.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라. 방금 여러분 노력하지도 않고 훈련하지도 않고 분당 3천자가 보였죠? 근데 저 솔루션이 있으니까 보인 거죠. 획기적인 방법이란다. 획기적인 방법, 획기적인 도구. 여러분, 증기기관이 와트가 만들었을 때 인류는 수만 년 동안 살아왔던 것과 단절을 하고 단 300년 만에, 200에서 300년 만에 지금 이 문명이 탄생한 거예요. 증기기관 하나가.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왜?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화됩니까? 이 엄청나게 빨리 변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뭔가 방향을 확 전환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도구,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법을 쓰지 않으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몇 가지, 아까 건강에서 두통을 없애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기술과 도구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있어. 근데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읽든지 듣든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가를 만나든지. 지금 이런 자리에 온 게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정말 이런 기술들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알려주고 갈 수 있어요. 아까 두통 해결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주고 가는 그건 문제가 안 돼.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더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런 거를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태도가. 배우려는 자세. 정말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배우러 다니죠. 배우면서 기억에다 의존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오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분들 있죠. 그러면 또 제가 올 수는 없으니까 영상으로 제가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뒤로 가셨다가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저걸 인터넷에 치면 설문이 나와요. 거기 설문에 답변하시고 주소, 이메일 주소 이런 거 넣어주시면 거기다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나눴던 이 얘기 뒤편 강의들을 여러분이 넣어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거 보시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는 제가 여기 오지 않아도 사실 영상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더 추후로 배울 수 있도록 제 강의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소를 주면은 거기 들어가서 하나씩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서 건강도 잡고 능력도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 관계도 잡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재밌었나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맞춤 학습이라는 주제로 열강하여 주신 송교훈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20회 시민교양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야인의 숨결이 그대로 전해지는 곳 김해. 가야 2000년의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아름다운 역사의 빛깔과 따뜻한 사람의 향기가 이곳 김해에 있습니다. 김해 보유.